아티스트라고 급여 차이 때문에 화났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떠냐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이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방탄소년단이 누구죠? 굿즈 좀 세빌 수 있나요? 질문 저급한가요? 라고 해봤습니다. 그렇게 너네가 하라고 하니까 맨날 야근 수당도 없는 야근하는 거. 죄송한데 저분 업계인이신 거. 우리 지금 정신 차리니까 내가 자막을 다 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주제를 가지고서 초대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터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잖아. 근데 어디다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주변에 엔터에 취업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번 엔터 취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엔터 취업은 지옥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현직 엔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자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대충 한두 달, 1년 미만으로 엔터 업계 깔짝깔짝 해보고 튀신 분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일을 해봤고 정말 경력이 있어서 진짜 관련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제 친구인 조씨를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조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여기에 순디 씨의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제가 큰 결심을 하고 나온 거거든요. 마치 그 자기 생일 카페에 가신 칠학록 셰프님처럼 한 발짝 나와 보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순디 팔로워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주고자 진실을 찾아오셨죠? 알려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뭐 아주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쵸. 그래도 최대한 도움이 된다면 그쵸. 조금이라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엔터 취업 학력을 많이 보나요? 이거 진짜 학령에 대해서 늘 막 이렇다 저렇다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그런 카페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취업은 뭐 엔터뿐이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다 학벌을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 뭐 그렇다고 엔터는 학벌이 절대적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무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네. 특정과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디자인 쪽은 디자인 부서는 다 디자인과만 뽑는 경우가 많고 이러니까 좀 특수한 그 업계이다 보니까 그런 쏠림 현상은 좀 있긴 있는데 뭐 제가 다니면서 본 바로는 뭐 명문대 나오신 분도 있고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뭐 전문대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 골고루 있었어요. 이거는 좀 근데 많긴 해요. 그쵸. 공부에 나오신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뭐 그게 완전히 절대적인 것 같지는 또 않긴 해요. 왜냐면 스펙 같은 것에 대해 또 좌지우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면 솔직히 그 회사에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은 확실히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겠죠? 일단 조씨도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저도 뭐 나쁘지 않은 학교를 나왔고 네. 주변 분들도 좋은데 나오신 분들 많았어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다 그런 데만 나오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어서 그쵸. 너무 학벌 때문에 또 막 힘들어 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뭐 고학벌이지만 엔터 가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죠, 당연히. 네, 엔터가 진짜 그 지원자들 스펙이 되게 높은 편이라고 저도 들었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러면 이거는 또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엔터를 들어가려면 이런 경력이 있으면 좋다라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물론 직무별로 엄청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엔터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아이돌이랑 직접 뭔가를 하고 만들고 뭔가를 기획하거나 직접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전략을 짜거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그게 약간 제작하는 그쪽이라 해야 되나? 그쵸. 여기도 어쨌든 그 사무 쪽 경영회계, 인사 이런 팀들이 있고 제작 쪽이 있는데 제작을 아무래도 많이 좀 희망을 하시겠죠? 직접 좀 더 많이 현장, 한마디로 실무에 가까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할 텐데 직접 했던 경험들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이런 경험을 가지거나 이런 스펙까지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엔터를 처음부터 막 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TV 때문에 밖에 이제 엄마가 밥 먹으러 나가자고 하면 TV 때문에 안 나가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쵸. 어쨌든 오타쿠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잠깐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뭐 아이돌 일을 딱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아이돌 쪽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새롭게
뽀뽀를 만들어서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 실무 경험이,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일했을 네. 정도면 완전 실무 경험이 있는 타입이니까 확실히 그 경험이 엔터 취업에 큰 도움이 되셨겠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엔터만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다른 데도 막 지원을 해보고 했었는데 그 경험으로는 엔터에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경험을. 그쵸. 실제로 실습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할 사람들 엔터는 좋아하니까. 보통 이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준비를 좀 하려고 하잖아요. 뭐 토익 점수나 그쵸. 이런 것들. 근데 토익이나 이런 자격증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할지 아니면 실무 경험이 중요할지 좀 궁금해요. 어떤가요? 뭐 엔터도 이제 외국 쪽이랑 일하는 곳에서는 또 영어가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요즘에는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언어 능력도 중요하게 보는데 뭐 꼭 그렇게 언어가 필요한 쪽으로 가신다 하지 않으면 뭐 자격증, 뭐 토익 같은 거는 꼭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거보단 실무 쪽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러면 약간 신입분들 나이대는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20대 한 중반? 뭐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 대학교 졸업하고 그 정도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쪽이 네. 완전 신입은 그쪽이 많고 그 이후로는 좀 경력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죠. 그 이후로는 다 약간 1년? 뭐 2년? 이렇게 경력이 다른 데서 있으시고 들어오는 분도 많아요. 그 아까부터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나이 많은 신입도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몇 살이셨나요? 기준이잖아. 네, 생신입 기준입니다. 경력 없이 생신이면 확실히 좀 어리신 분들이 많고 그쵸, 아무래도. 완전 그 대학교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제일 많고 대부분은 약간 좀 경력이 다들 있으세요. 그쵸. 한 1년 정도보다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관련 업계에서 경력을 쌓고 경력으로 지원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 엔터는 아무래도 다들 바쁘다고 하잖아요. 바쁜 정도가 아니죠. 그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엔터 취업은 지옥이다. 이 타이틀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할 얘기 아마 제일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일단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엔터 모든 직무의 모든 사람들이 맨날 야근하고 진짜 그런 지옥 같은 곳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작부서는 거의 맨날 야근한다고 보시면 될걸요. 어느 정도 수준의 야근인지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좀 괜찮을 때, 이제 괜찮을 때. 평소. 뭐 진짜 어쩌다 몇 번, 한 달에 몇 번, 제 시간에 퇴근. 뭐 7시 퇴근이면은 7시 퇴근. 이게 한 달에 진짜 몇 번? 몇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통은 당연히 야근을 하죠. 그쵸. 안 바빠도. 뭐 10시, 12시 안에 가면은 빨리 간 거. 바쁠 때는 당연히 새벽. 진짜 제일 바쁠 때는 새벽 3, 4시 계속. 연속으로. 그렇게 몇 주. 이걸 계약금 땡을 계속 씁니다.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어떠세요? 저는 참고로 연차를 한 번도 못 썼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야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큰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좀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일에 대한 의욕을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거 진짜 일 자체가 너무 도파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약간 중독이에요. 엔터가 그래서 문제야. 도파민 있으시죠? 왜 말로 한 번 발 들이면 이거 못 뺀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게 약간 중독적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오는 성취감이 좀 있긴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나 아니면 당장의 성적 이런 거 말고도 뭔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진 않죠. 아무래도 그게 뭐 나를 위한 관심은 아니고 연예인들을 위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팬들이 반응을 좋게 해주면 그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그냥 밤 했어도 다 잊혀지진 않지만 살짝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게 없진 않아요. 그럼 약간 이런 거 있나요? 오래 못 버티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나요? 그냥 어쨌든 그 정시 지켜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노동 그 착취에 가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정시 지켜서 퇴근해야 되고 약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 그러면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된다. 저도 이거를 왜 이렇게 밖에 들 수 없나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처음에 진짜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왜 집에도 급 가고 돈도 못 받고 이러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막 그랬는데 이게 조금 더 다녀보다 보니까 시스템을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네, 상황을 겪어보고 그쵸. 이러니까 이게 약간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긴 해요. 왜냐면
사실 엔터는 한마디로 엔터테인먼트니까 음. 사람들이 쉬고 즐기고 놀고 편하고 약간 놀고 싶을 때 일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어쨌든 회사니까 남들이 일할 때 같이 일도 해야 되는 거지.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엔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런 분들이 가면 좀 그나마 오래 버티거나 아니면 큰 이슈 없이 업무를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특성들이 있을까요? 입이 굉장히 무거우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진짜 입이 무거우신 분이죠. 저는 유명한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뭐 엔터 다니는데 이렇다던데? 이런 식으로 찌라시 도는 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정작 업계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막상 뜯어보면 진짜 입 무거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태도나 행동에서도 다 들킨다고. 그쵸? 맞아. 그리고 좀 의외로 막 그 엔터에 차분하고 좀 조용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사람들 면접에서 조금 그러니까 밝고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고 진짜 조금 신중해 보이는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면접 때 기억나는 질문 있냐고 물어보는데, 면접 때? 네, 면접 때 어떤 걸 물어봤었나요? 기억나세요? 그냥 실무 바탕으로 하는 질문을,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바탕으로 한 질문을 아무래도 받겠죠? 네, 맞아요. 좀 실무 관련 질문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엔터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차라리 엔터와 같이 그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엔터에 들어가서 아이돌도 뮤비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엔터의 뮤비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엔터들이랑 협력해서 뮤비를 제작하는 그 아트 디렉트 팀에 들어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은 보통 그 회사에서 아무리 큰 회사고 막 무슨 빅4에 해당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그것만 담당하는 사람은 진짜 적어요. 진짜 막 5-6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음. 어떤 특정 직무. 왜냐면 거의 다 그냥 외주야. 아티스트라고 급여 차이 때문에 화났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자, 잠깐만. 이거 어떠세요? 어떠냐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지금? 솔직히 아무리 엔터에서 일해도 아티스트 분들하고 막 1대1로 대화할 일이 엄청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일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사 같은 것들로 알게 되잖아요? 네. 얼마를- 그게 진짜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어. 그쵸. 네, 솔직히. 근데 어쨌든 추정치니까. 추정 얘기니까. 근데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갑자기 화나. 존나 나. 심지어 이게 나한테 떼줬으면 좋겠어. 얼마씩 떼주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으세요? 1,000만 원, 인당 1,000만 원씩. 아니 이거 진짜 조금 말하는 거 아닌가? 그치? 인당 1,000 너무 소박하시다는데요? 근데 아티스트가 여러 명이니까. 아, 그쵸. 어. 인당, 달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확 떼고 와닿을 것 같아. 뭔가, 왜냐면 나는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누가 얼마나 정산받았대 이러면은 아, 그렇구나 싶은데 그런 기사를 보고 옆을 딱 돌아보면 그 사람이 거기 있잖아? 가서, 야! 그래도 엔터에서 일하면 이런 건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어쨌든 이거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이돌에 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일을 하긴 하지만 보통은 어쨌든 좋아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확실히 좋아했던 뭐 아이돌 걸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일하다가 그러면은 그런 뿌듯함이 있긴 이게 진짜 크긴 크고 그리고 어쨌든 미리 볼 수 있고 이러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 말은 절대 하지 않지만 그런 재미도 있어요. 다 모르는데 나는 알지롱 약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엔터는 들어갈 때 그 회사 팬클럽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런 거 확인한다. 아이돌 빠순이 출시면 안 뽑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그것도 사바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표현을 하면은 좋게 봐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거나 그런 팬 활동을 한 그걸 보니까 이게 평범한 그런 느낌이 아니다. 이러면 살짝 이럴 수 있죠. 아무래도 엔터는 굉장히 그런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쵸. 응. 아, 이러이러한 애들 좋아했었는데 이제 이런 나의 팬 경험을 살려서 여기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면 당연히 큰 문제가 안 되겠죠. 저도 누구 좋아했다고 면접에서 말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나쁘게 보시지 않아요, 절대. 자사 아티스트 좋아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런 거 싫어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고 약간 너무 컴퓨터 공익처럼 뭐 예를 들어서 하이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처음부터 어 방탄소년단이 누구죠? 엔하이픈이 누구죠?
저 뭐 보이넥스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약간 이러면 당연히 그럼 그것도 마이너스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뽑아 걔를?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어.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나 나는 거죠. 그치. 이거 궁금해요. 방송계랑 엔터계 어쨌든 둘 다 계셨잖아요. 네. 인맥이 중요한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맥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톡이라고 할 수 있는 업계죠. 아무래도. 그쵸. 방송은 사실 제가 뭐 그렇게 깊게 일한 게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구조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갇혀 살잖아요. 이거 질문이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엔터계에서 인맥이 중요한 이유랑 이직 어디로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맥이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무슨 라인을 잘 타고 뭐 백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업계가 너무 좁아서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인맥 관리 잘못하면 그냥 일 못할 생각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인맥이 일단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직을 어디로 하나요라고 하는데 이직은 보통 엔터로 하죠 많이? 주변 분들 보면은 대부분 엔터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IT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직무를 이렇게 옮기시는 거죠. 아예. 마케팅을 하셨으면은 뭐 엔터 마케팅에서 게임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근데 대부분은 엔터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엔터 면접 복장 혹시 면접 복장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 복장? 네. 저는 플렉스, 셔츠 그 정도? 뭐 그런 거 안 하셨죠? 그 취준생 머리 그거랑 면접 정장 이런 거 아니었죠? 아 전혀. 그리고 만약에 면접 복장이 있으면 그거는 사전에 당연히 공지를 해줄 거예요. 네 맞아요. 공지가 뭐 신발 머리 심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마 조 씨가 설명 못 해줄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이런 거 경력 없고 이러는데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조 씨는 경력이 있는 경우고 딱히 관련 경력 없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엔터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중에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의 목표는 엔터에서 실무를 하는 거야. 그게 어떤 거든 상관없어. 직접 만들고 전략 짜고 기획하고 이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목표거든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각 엔터사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갖고 뭐 관련 그 협업하는 뭐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사람들 다 꿰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막 누구 이거 이번에 괜찮은데 이거 어디랑 한 거 누구랑 한 거지? 이러면은 그 친구가 다 알아.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회사들이랑 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다 꿰고 있어. 그거 다 정리해놓고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넣어놓는 거지. 이런 것들 내가 전략 분석을 했었고 기획 분석했었고 그럼 어떻게 찾냐면 그냥 들어가서 막 족배기 치면 나와요. 진짜 그거는 계속 타고 검색 해가지고 그냥 타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정리한 것들하고 자소서랑 포트폴리오에 다 녹여가지고 일단 인턴부터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엔터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직무 있으면 다 넣어봐서 실제로 그 인턴 같은 거 하면서 일하는 중간에도 그냥 일만 대충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막 이제 얘기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러면서 이 회사 가고 싶은데 이 회사는 어떻냐 이러면 솔직히 엔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인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 아는 사이여가지고 어떤 작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대기업이랑 무조건 연관이 돼 있어. 옛날에 뭐 YG에서 뭐 했었고 뭐 SM에서 뭐 했었고 다 이래요 진짜로. 나와서 이렇게 거의 다 나와서 하는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YG의 A&R이 궁금해요 이러면은 다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 사람 그냥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 아직 있나? 그 사람 아직 있나? 한번 물어볼게 하고서 물어봐서 진짜로 있으면은 근데 거기 팀은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다더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뭐 준비하면 좋다더라 이런 거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 안 해줄 사람이 어딨어. 인턴애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맞아. 열심히 준비한다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거야. 난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준비하면은 안 뽑히겠어요? 당연히 뽑히죠. 어떻게든 뽑히지. 어딘가에 어디든 가지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까지 준비할 열정이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런 방법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방금 말씀하신 분만큼 막 그렇게 열정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열정이 솔직히 엔터는 없으면은 금방 그만둘 수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엔터 내부에서는 어떤 성과가 좀 엄청 큰 성과로 여겨져요? 성과? 예를 들면 그 아이돌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 뭐 마마 대상, 뭐 아니면 음방 1위, 뭐 앨범 초동 판매량 어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좀 엔터 내부에서는 이 성과가 좀 좋은 성과로 치부된다. 초동 중요하고, 그러니까 많이 파는 거 중요하고. 음원 1위. 음원 1위? 음반 1위보다는 음원 1위. 어쨌든 그 음원 1위를 하면 진짜 잘 됐구나 하는 거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광고는 어쨌든 그 돈이 이렇게 큰 계약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는데 음원 1위 하면 뭔가 기분이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뭔가. 어쨌든 음악 만드는 회사니까. 굿즈 좀 세빌 수 있나요? 질문 저급한가요? 라고 어떠신가요? 굿즈 좀 세빌 수 있나요? 해봤습니다. 어떻게
근데 달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거에 관련된 이제 어떤 업무를 했다. 응, 그쵸. 이러면은 그 분들이 주시죠. 아, 그쵸. 그러니까, 고생하셨다고. 그치. 그러니까 가서 훔쳐타기보다는. 내놔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치. 나눠줬습니다. 야근하면서 몰래 이거 스피 듣고 있는 엔터 직원들 이제 끄고 퇴근하세요. 한창 야근할 시간이다. 지금 열심히 일할 시간이죠. 사실. 열심히 일할 시간이다. 토요일 새벽 2시. 일하기 딱 좋은 시간. 아니, 무슨 요일인지 몰라, 일단. 주말에 일하면 1.5배 이런 한가한 소리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혹시 여기 무법지대라고요. 주- 고용노동부에 제가 신고도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신고를 안 할 리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당연히 하겠지.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야. 안 할 리가 없어, 그거를.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 엔터 업계를 지배하는 한 문장.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이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응. 노조 만들라는 소리 진짜 많이 하시는데 노조 만들 시간이 없어. 노조 이제 노조도 굴러가려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엄청나게 많은 노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할 사람이 없어. 누가 만들어? 어떻게 해? 그 일 어떻게 해? 그럼 그 사람 죽어.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팬들과 엔터사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팬들이 엔터사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하잖아.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작건 안 주냐, 비하인드 왜 안 올라오냐 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거 10시에 올리기로 했는데 12시 넘도록 안 주네? 이 씨발 일 안 하나?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변명이라고 하긴 뭐하고 보통 이런 일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어나나요? 왜 계획한 대로 안 하냐? 그거는 실제로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시간이 모자라서. 보통은 진짜 시간이 모자라서 이런 경우 많을걸요? 애초에 엔터는 진짜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너네가 하라고 하니까 맨날 야근 수당도 없는 야근하는 거잖아. 죄송한데 저분 업계일이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정신 차리니까 내가 자막을 다 달고 있더라고요. 뭔 컨펌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컨펌할 게 많겠죠. 한두 개겠지. 컨펌할 게 많죠. 컨펌 라인도 많고. 아 근데 봐봐요. 컨펌을 했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올리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58분에 검수를 하는데 큰 오류가 있는 거야. 아니 오류는 아니면 치명적인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치명적인 그런 뭐가 하나 껴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12시에 낼 거예요? 이거 못 내잖아. 그럼 당장 중지시키고 죄송합니다. 어디 받은 다음에 수상에 올려야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인지 말을 당연히 못하죠. 아, 그런 그쵸. 거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뭐 10시에 업로드 하기로 한 땡땡땡 비하인드 콘텐츠는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15일 몇 시에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땡땡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가 나오는 거지.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채팅창에 뭔가 업계인들의 호소들이 차마 조씨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채팅창을 읽으시면 되겠다. 채팅창을 읽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채팅창을 자세한 읽으시면 이야기는 채팅창을 읽으시면 채팅창에서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궁금합니다. 만약 이제 새벽이나 이럴 때 어떤 이슈가 터지면 이제 이슈 컨트롤링이 굉장히 중요한 업계잖아요. 뭐 소문으로는 야 땡땡땡 사건 때문에 전 직원 새벽 2시에 집합했댄다. 약간 이런 찌라시들이 많이 돌잖아요. 뭐 아 이분 말 소집 안 해도 이미 회사에 있음. 저게 정답이네. 다들 지금 아니 아티라고 하는 사람 다 업계인이다 이거. 업계인 판별법이다 이거. 아티 요청. 아니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 엔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현타 왔을 때가 언제였나요? 새벽까지 계속 뺑치고 있는데 이슈가 터졌을 때.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진짜 미칠 것 같은 게 이게 어쨌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곧 상품이자 이 일을 그러니까 하는 그게 참- 그거잖아. 중심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니까 컨트롤을 못하는 영역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에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와서 많이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무조건 그 사람이 뭐 나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쁘고 막 뭐 사고를 쳐서 이런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면 그 리스크가 너무 많아. 엔터 업무는 시간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퀄리티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데 어떠신가요?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조땡이를 치는 건가. 근데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박아놓은 게 있다. 시간을 언제 나가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정말 퀄리티가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걔 노답인 거가 아니라면 그냥 시간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 모니터링을 할 때 모니터링 엄청 많이 하시죠? 약간 습관?
그쵸, 습관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해진 모니터링이라는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습관처럼 계속 찾아보시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할 때 제일 빡쳤던 피드백이 뭔가요? 아 이거 뭐 별로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냥 뭐 이래 해서 뭐 별로다. 근데 막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을. 그치. 근데 그 과정을 넘겨짚어서 하는 사람들 약간 알지도 못하는데 진짜 아씨 우리만 아니면 다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오해받는 거 싫어하시죠. 작가들 존나 많대. 작가들 존나 많대. 그런 느낌이지. 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멤버별. 아, 구상을 해놓는 게 있나요? 미리 정해놓는 거? 진짠가요? 약간 어쨌든 그 사진 찍고 막 이럴 때 그 얼굴 합이 잘 맞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좀 그걸 보고 아무래도 데뷔를 시킬 때도 그걸 조화를 보고 뽑으니까 그쵸. 거기서 유독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애들을 자연스럽게 근데 사진 예쁘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 모니터링하고 그걸 반영하는 거죠, 사실. 이 두 명의 조합이 뭔가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으면 그럼 더 많이 팔려면 당연히 그걸 인기가 많으면 펌핑업 해야 돼. 제일 바쁜 시기는 앨범 발매 전이에요, 발매 후예요? 라고 하시는데 물론 계속 바쁘시겠지만 굳이 따지면 언제가 더 바쁘신가요? 전이 더 바쁘긴 해. 아, 확실히? 후는 후도 오히려 바쁜데 그래도 일단은 뭔가 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는 그 마음이 조금 이러하다고 해야 되나? 준비할 때가 제일 빡세요. 그 직전에. 큰 아이돌이 바빠야지 맞죠? 내가 왜 바빠? 니들이 바빠? 내가 왜 바빠야 되는데. 아티가 스포했을 때 해가 내부 반응 어떠냐는데요? 뭐 근데 어떻게 하겠어? 죽일 수도 없고.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럼 솔직히 이건 어쩔 수 없죠. 죽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그럼. 근데 오늘 진짜 약간 그 약간 상의가 되는 스포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그쵸. 갑자기 진짜 폭탄 발언, 폭탄 스포 이런 거 하면 솔직히 맥빠지지. 직원들은.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티 스포도 스포인데 팬분들도 제발 촬영 중인 걸 찍어서 유출 좀 하지 마. 나 지금 어딘데 땡땡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나돌아다니면서 찍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스포도 아니지.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숨기려고 하는 숨기고 싶어 하는 그 숨기는. 근데 사실 막 팬들이 보는 거는 이제 밖에서 찍으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아씨 그냥 이러고 근데 이제 가끔 그 막 팬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그쵸.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 그건 빡치지. 혹시 생카 진행한 거 취직 때 포폴 써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퀄리티를 볼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팬인 거를 싫어하진 않는데 너무 그렇다고 하면 좀 안 좋게 볼 수 있긴 해가지고 생카가 포폴이 되면 안 되고 팬 마케팅이 포폴이 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배우 엔터에서 홍보 마케팅 부서 들어가고 싶은데 아카이빙 같은 채널 한 거 포폴에 넣어도 될까요? 당연히 넣어야죠. 무조건 넣어야죠, 이건. 마케팅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직접 전략을 짜고 기획한 문서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얘가 너무 좋아서 팬질했어요 이게 아니고 이 배우를 이제 좀 더 홍보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마음에 이런 분류를 해서 아카이빙을 해봤다 막 이런 좀 구체적으로. 근데 배우 쪽은 덜 빡세다고 저도 듣긴 했어요. 아이돌보다는? 아무래도 배우분들은 그 촬영 이런 거 위주로 하시고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음방을 나가신다든지. 맞아. 제 친구 중에 배우 쪽 엔터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확실히 덜 바쁜 거는 팩트인 것 같아. 맞는데 근데 조금 다른 건 배우 쪽은 아이돌보다는 훨씬 더 그 배우 당사자의 뭔가에 따라서 많이 휘둘리는 듯. 엄청 휘둘리는 것 같아. 누구 담당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너무 업무 질이 달라질 것 같아. 달라지는 게. 엔터 결론. 엔터 오지 마. 그거는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견된 결론이었어. 엔터 오지 말라고 하는 실무자님들은 어쩌다가 엔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벌려고. 근데 사실 돈 벌려고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잘못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지. 자기는 나 뭘 보고 나랑 사귀는 거야? 잘못 보고. 그게 무서운 거야. 그걸 조심해야 돼.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는데 엔터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지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함.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거에 그렇게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감정에 매몰되어서 엔터를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버릴 수도 있다. 그쵸. 팬들이 좋아할 때나 대중 반응 좋을 때 아무래도 기분이 좋겠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전 캡처해서 봐요. 진짜? 좋은 말 해준 거 캡처해가지고 팬들은 봐요. 기억나는 좋은 말 있어? 그냥 보통 하는 그런 비슷비슷한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아니야? 팬티 완전 감사할. 미감 쩔어. 헐, 나도 캡처한대. 너 캡처하는 사람 엄청 많다. 캡처해 진짜. 너무 슬퍼. 너무.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은데. 막 어떤 조금 새로운 걸 해도 내면은 막 진짜 이거 이렇게 하기 힘든데 너무 잘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진짜 잘했다. 약간 그런 거. 그래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짜내라는 게 아니라 좋으면 좋다고 좀 해. 싫어도 싫다고 해도 되는데 좋을 땐 좋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 갑자기 그 생각 났다. 이 얘기를 언젠가 꼭 하고 싶었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와 아니 비하인드 편집자님 진짜 일 잘하는데 자컨 편집팀 그리고 콘텐츠팀 반성 좀 하세요. 비하인드 편집님처럼 일하시라고요. 보통 그 사람 다 한 명. 는 나. 그거네. You are one. 그거네. Remember. one. 땡땡팀 보고 배우세요. 네, 땡땡팀 나왔습니다. 이거 표절 아닌가요? 네, 당사자와 합의하겠습니다. 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팀에 여러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몇 명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촬영한 사람 당연히 편집을 하죠. 그게 PD라는 역할 사람이니까. 그게 촬영팀이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촬영 한 명, 편집 한 명, 자막 쓰는 사람 한 명,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 한 명, 유튜브 이제 뭐 트위터 올리는 사람 한 명, 인스타 올리는 사람 한 명.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건가 봐. 그쵸. 그러면은 한 10명 있어야 되는데 최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10명이 해야 되는 일을 한 명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네 팀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하다지. 난 한 번, 저 지금 목숨도 한 개인데. 난 죽으면 끝인데. 헐, 그건 얘기해도 되지 않아? 해외 출장의 진실. 콘서트 비하인드란 무엇인가? 당일날 올라오는 콘서트 비하인드. 그것에 대한 잔혹한 진실. 엔터 업계를 밝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가서 촬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 한국에 있는 편집팀이 쇼 편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보통 그렇게 상상이 되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빨리 안 주냐고 하는 거야. 왜 빨리 안 주지? 아, 어차피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것도 아닌데 왜 빨리 안 줘? 그게 니들 일이잖아. 왜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해외 갔잖아.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 줄었잖아. 응. 그럼 그 사람들도 바빠. 그래, 그 사람들 다른 일 하고 있잖아. 또 해외에 나가서 땡을 쳐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이제 해외에서 투어를 도는 도중에 릴스 같은 걸 찍어. 그럼 그 릴스를 찍은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편집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죠. 노트북 있잖아요. 우리 그럼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기실도 있고. 그럼 밥은 언제 먹어? 그걸 한 사람이 다 하면 어떡해?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엔터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거든요? 근데 SM 하이브가 삼성만큼 벌지 못해. 거기랑 비교를 아예 하면 안 되지. 응. 삼성이랑.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러네요. 많이 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당연히 이만큼 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감각이 없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엔터는 여기가 뭐 실제로 제우가 안 좋고 뭐 이래도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우화를 한단 말이지. 맞아. 그 이름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아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름이 알려져 있고 좋은 회사다. 그러면은 좋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이윤이 많이 남는 회사 아니야. 그거 생각을 해봐. 뭐 나가 엔터 사실 진짜 그냥 뮤비 하나 찍고 뭐 활동 하나 해서 앨범 하나 내봐. 그럼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야? 초기 투자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회사 가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맞아. 그냥 다니다 보면 다니다 웃기게 보면 되는 그게 그 거지. 얘기구나.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밖에 못 받지. 그냥 그것은 이제 응, 또 회사의 그거니까 맞아. 내가 모자라서 돈을 적게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약간 그런 이제 거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응. 결국 근데 다시 또 돌고 돌아와서 응.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 아는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다시 돌고 돌면 결국 다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야. 안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서 케이팝이 없어져야 돼. 다 죽자 이렇게 그냥 진짜.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 케이팝이 다 망해야 돼. 오늘 한번 같이 엔터 취업과 엔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 등등을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뭐 조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같은 업계 사람들이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지금 진짜 야근하고 계신 업계 분들이 계시다면 일찍 주무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건강 챙겨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러면 이 스스를 듣고 있으실 수많은 이제 케이팝에 돈을 쓰시는 분들 돈의 원천지 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그래도 그분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제가 월급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쵸? 앞으로도 케이팝을 위해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